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남인이 평양남자 김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좋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북한에서는 몰랐지만 한국에 와서 살면서 느꼈던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것입니다. 딱 제목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그렇죠.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살 때보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엄청 많아졌고 또 플라스틱 네.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도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집 분리수거는 대부분 종국 씨가 하잖아요. 근데 할 네. 때마다 종국 씨가 계속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되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본 적이 없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그런 제품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뭐 이런 거를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쩌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북한에서도 보면은 샘물이라고 해서 그 생수를 플라스틱 병에다 이렇게 생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한국처럼 생수를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들에서는 수돗물을 평소에 먹다가 뭐 생수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생수를 마시고 나서도 생수병은 꼭 보관을 해서 따로 또 재활용을 하잖아요. 빈병을 그냥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마치 한국에서 텀블러인 마냥 맞아요, 계속 물을 맞아요. 담아서 재사용 하다가 병막에 그 주름 간 곳에 때가 막 끼고 새까매지고 그 정도 되면 아 이젠 버려야겠다. 그때 버리고 그랬었죠. 심지어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비닐봉투도 무조건 재사용을 하셨거든요. 비닐봉투가 또 흔하지 않죠. 네. 돈 주고 사야 되니까. 한 번만 사용한 그런 비닐봉투들은 꼭 보관을 해뒀다가 또 한 번 사용하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 비닐봉투를 빨아서 말렸다가 다시 사용하고 그러셨어요.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버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아파트 하나에 쓰레기장 하나가 있는데 북한에서 보면은 동네에 하나씩 있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도 7층짜리 아파트가 7개 동인가 있었는데 그 세 번째 동 아파트 뒤에 어물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어물 버리러 갈 때는 그 뒤에 아파트 쪽으로 가서 어물 버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물장에 어물이 쌓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차가 와서 실어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의 어물장에 보면은 쓰레기장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아직까지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거기는 없어요. 전체적인 쓰레기 배출량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아직까지는 훨씬 좁다. 북한엔 쓰레기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 번 재사용했던 비닐봉투라던가 혹은 청소 많이 하잖아요. 동네 앞마당 쓸어서 모은 뭐 덜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아니면 가랑잎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플라스틱 병을 그렇게 버리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쓰레기장에 버리러 올라가서 이렇게 버리면서 보면 대부분 가랑잎이 너무 많았고 연탄 가르난 것도 맞아요. 엄청 네. 많았거든요. 한국의 쓰레기장이나 분리수거장 같은 쓰레기들이 아마 북한 쓰레기장에 있다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왜 새 걸로 많이 버려? 재활용하러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에 또 계속 진짜 주기적으로 매일 바치잖아요. 인민반에서 네. 뭐 병 3개 내라, 병 2개 내라 뭐 새 거를 왜 버리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북한에서는 기름을 쓸 때도 기름병이 하나 이게 딸이 있어가지고 다 쓰면은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거기다 리필해가지고 보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름병을 몇 년 동안 썼잖아요. 그게 뭐 위생적으로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배출에서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기름을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그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 안 하면 다른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다른 용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런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꼭 그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사용하고 바로 버릴 수 있고 아 역시 발전된 것이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여기서 살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특히 또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진짜 갑자기 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중국집 시키면 가져다 주고 먹고 내다 넣으면 이제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짜장면이 하나 왔는데 짜장면을 담은 그릇이 되게 멀쩡해요. 그래서 그걸 설거지해서 집에서 그걸 한동안 쓰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배달 2번 시켜 먹고 3번 시켜 먹으면 그런 게 막 여력이 쌓이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워서 못 버렸는데 자꾸 쌓이다 보면 딱히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리수거 하게 되고 요즘에 들어서 플라스틱,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찾아봤어요. 대체 이 플라스틱들이 다 재활용되는 게 맞나? 한 10 내지 15%만 재활용된대요.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썩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지구를 오염시키는 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줄일 건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참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제 사용하면서 보면 정말 적지 않은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걸 네. 분리수거 해야만 하고 맞아요. 사실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가벼워지고 식품 보관에 용이하고 간편해지고. 그런 게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게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오는 불안감,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외면할 수도 없고 맞아요. 저는 현재로서는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편의점만 가도 뭔가 먹고 싶은데 플라스틱으로 안 된 걸 찾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예요. 우리 세대만 살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에 쭉 계속 물려줘야 하는데 이 지구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 없이 생산만 해내면 과연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요즘 들어서 계속 드는 것 같아요. 한국이 플라스틱 배출량에서 상위권에 항상 든대요, 세계에서. 이것 역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몰카, 네, 그것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좀 많이 불안해요, 그런 부분에서. 네, 한국에 와서 그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접했거든요. 뭐 지하철에서 웬 남성이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키고, 또 어떤 기사는 공공기관의 그 공무원이 여성 화장실에다가 몰카를 설치해두고 몰래 촬영하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난리 났던 적도 있고, 이런 기사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되게 불안해요. 어찌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는 촬영되지 않았을까. 얼굴이 직접 촬영되진 않았어도 나의 신체 부위 어느 곳은 촬영돼서 지금 어딘가에 떠돌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인터넷도 없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장비도 없거든요. 그걸 네. 찍어서 어디 올릴 데도 없고 소비 그 수요 자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이것도 더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것 걱정은 같아요. 안 하는 네. 측면이 있죠. 북한에서 그런 걸 몰랐죠. 아예 몰랐죠 사실. 네. 그런 뭐, 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북한에서 카메라 하면 그냥 이렇게 큰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가 그다음에 뭐 기본이고. 틱하고 똑딱이 그냥. 네, 그리고 요즘에 뭐 핸드폰 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촬영을 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올릴 데도 없잖아요. 불법 사이트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게 북한은 그거 한 번 했다 만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처벌이 가해질 것 같아요? 사용당하지 않을까 진짜 싶어요. 사용당할 네, 것 같아요. 바로 사용이죠, 그거는. 와 진짜 상상. 네, 근데 진짜 한국에서 보면 그런 몰카 장비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기술이 발전하니까 조그만 카메라를 엄청 고화질로 네. 오랫동안 찍을 수 있고 맞아요. 첩보 영화에서나 보던 뭐 여기다 이렇게 펜 꽂고 촬영하고 안경에다 끼고 네, 촬영하는 네, 게 네, 사실 네. 조금만 찾아보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도 그리고 또 그걸 촬영한 거를 불법 사이트에 올리면 수익을 또 낼 수도 있대요. 이렇게 덤벌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일부 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사실 그런 이상한 범죄들에 대해서 그걸 뭐 굳이 그런 걸 왜 하지?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엠번방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네. 그 방에 뭐 접속자가 몇십만 명을 네네. 돌파했다고 하니까 와 진짜 수요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생산이 되고 확산이 되는구나. 좀 소름 끼쳤어요 사실 그때. 우리나라가 치안에서는 세계적으로 정말 손꼽히는 국가예요. 세계 당연하죠.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치안 국가인데 여성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고. 처음에 몰카라는 단어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프랑스에서 한국 예능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할 때 재미있는 영상들을
찾아보느라면 몰래카메라, 널레키고 리액션 보고 그런 게 원래 몰카의 의미라고 네, 맞아요,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몰카 하면 물론 그쪽으로도 생각이 들지만 또 한쪽으로는 되게 무서운 범죄와 관련한 것들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발전된 게 좋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발전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IT가 그만큼 발전하니까 네.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으로 오르고 정말로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수혜자가 있다는 게 더 어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디지털 성범죄 하나만 진짜 깊이 파도 현재 뭐 한국 사회 일반적인 시장 경제 사회를 거의 다 들춰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기술의 엄청난 발전도 벌 수 있을 것이고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오로지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의식이 무너지는 현상 그런 것도 설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 매스컴들에서 사람들의 어떤 말초적인 신경을 잡아가는 그런 되게 선정적인 콘텐츠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점점 중독되어 가고 다 그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성범죄가 뭐 발전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진짜 그 피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걸리고 그 후 인생을 완전 지옥으로 떨어지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 자살까지 하는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한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댓글입니다. 댓글이란 말도 아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저는 댓글이라고 그래가지고 댓글이 뭐지? 글은 글인데 한글과 다른 그러네. 글인가? 뭐 이런 그러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댓글이란 말도 저희가 한국에 와서야 들어봤어요. 당연히 북한에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댓글을 뭐 어디 쓸 것도 없고 북한 사람들은 댓글을 쓰라고 해도 뭔가 되게 다 혁명적으로 쓸 것 같지 않나요? 쓴다고 되게 하면. 재미있는 발상이긴 하네요. 북한 뭐 인터넷까지는 아니고 북한 내에서만 통용되는 인트라넷이 있고 거기에 영상들이 이제 오르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댓글을 네. 달 수 있게 허용했다 하면 어떤 댓글들이 달릴까? 당연히 마음대로 못 쓰겠지. 그러니까요. 뭐 다 추적이 가능할 거고 북한 내에서는 절대. 우리 장군님 제1이야 이럴 것 같은데. 네, 북한에서는 민이 너무 저희가 너무 고우십니다 이렇게. 네, 원시림의 배려로 나를 따라 고와집니다. 막 이렇게 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댓글과 관련된 댓글에서 파생되는 그런 일들이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악플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앞에서는 말 못하는 내용을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특히 댓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글을 막 쓰지 않나. 그러니까 현실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댓글로 푸는 거예요. 네, 맞아요. 평소 살 때 보면은 욕을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심각해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 댓글 쓸 때는 갑자기 막 덜변한다거나 이러지 않을까. 나 하나 댓글로 욕하는 것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저는 진짜 그 연예인들의 몇몇 사례를 그렇게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창 때 나이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글들에 상처를 받아서 물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거예요. 근데 그 계속 공격이 되니까 이게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 멘탈이 계속 무너지고 무너지다가 그 다음에 우울함에 빠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는 진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빠지다가 결국엔 자살을 선택하는 거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칼로 직접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과 글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댓글을 거의 안 달거든요. 왜냐면 언젠가 내 기록이 될 거고 일반적인 댓글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역설을 담은 또 비방, 뭐 인신 공격적인 댓글을 달 때 가능한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댓글을 남긴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 사례들을 보면 극단적인 어떤 강압적인 그런 조치라도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희는 저희 영상에 달리는 뭐 악플은 저희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만 많이 달리지도 않고요.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글이기 때문에 뭐 힘을 얻으면 힘을 얻었지 기분이 상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정신줄 넣은 분들의 글들이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냥 아 맞아요. 정국 씨가 제가 볼까봐 먼저 보고 1차적으로 걸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뭐 너무 감동받았었는데. 가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참 그 저원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사용자를 차단할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차단하게 되면 아무리 달아도 본인은 달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댓글이.
가끔 정말 한 2시간, 3시간 동안 생각나는 댓글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웠는데 조금 한 2-3번 정도 생각나는 댓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댓글이 만약 무더기로 달리면 진짜 나도 멘탈 탈탈 나가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로 남을 공격하는 이런 문화도 좀 많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북한에서는 몰랐지만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어떤 안타까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문제점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충분히 느끼실 만한,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거나 놀랍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얘기한 것도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좀 안타깝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지, 실제적으로 뭐 해결 방안이나 뭐 대책 이런 거에 대한 얘기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일방적인 뭐 사회의 비난이나 뭐 불평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개개인이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취하면서 점차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 하겠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 평양남자 김정국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